예,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상황들 체크해보면서 국내 증시에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통화스와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또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 팩트는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연준이 9개 국가와 새롭게 체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측에서도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신용 위험이 겹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월가 그리고 FRB 그리고 백악관이 만들어낸 인재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130개월째 미국의 장기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주가 상승에 고치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동성 경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면했고요. 경제 지표만 하더라도 골디락스 지표만 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작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자동차라든지 항공사들이 급여 지출을 위해서 은행의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모든 자금을 요청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 어음을 늘렸고요. 예. 이때 주요 구매처인 그 뮤추얼 펀드의 MMF 같은 경우에도 고객 요청으로 해서 더 이상 CP를 살 수 없고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모든 기업들이 일제히 자금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요. 또 각종 펀드들의 환매 요청으로 인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채나 금까지도 지금 매각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혼란의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이 됐지만 뿌리는 뒤틀린 그 유동성 고갈로 인한 위기가 분명한데요. 이 때문에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생산 중단이라든지 미국 내 근로자 1억 5천만 명 중에 20%를 차지하는 여행이나 외식, 오락 같은 쪽에 실업 대란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4월 달에는 200만 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CP를 직접 매입하는 1조 달러의 그 구조 설립도 나서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MMF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9개 국가와 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렇게 되면 G7과 국가들의 통화 협정까지 연결이 되면은 전 세계 경제 GDP의 한 70%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런 그 시장 개입은 금리 급등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곧 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지금 현금 지급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계속 뿌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조 달러를 요청하는 초안을 그 의회에다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총 5천억 달러를 2회에 걸쳐서 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보통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핀셋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해 줘야 되지만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60% 정도가 400달러 미만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현금 살포 작전을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항공, 호텔, 요식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2천억 달러 융자 그리고 소상공을 위한 3천억 달러의 그 특별 대출이 시행이 되고요. 또 유급 병가 무료 진단에 1천억 달러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감염자가 현재 1만 명이 넘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15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스포츠, 도소매 쪽의 생산 중단뿐만 아니라 직장 폐쇄의 도미노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달러 확보를 위한 전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달래기 위한 대책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곧 현지 분위기 자체는 아직은 좀 흉흉해 보이고 연준이 2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한 직후에도
일본이나 ECB에서도 관련된 대책들을 좀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글쎄요, 뭐 약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G7 국가들과 관련해서 ECB가 아무래도 그 조치를 피웠는데요. G7 회담이 있었던 이번 주 초에 뭐 각국이 그 긴급하게 전화 회담을 해서 고용과 산업 안정을 위해서 재정 금융 정책을 펼쳐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ECB 같은 경우에도 무려 750억 유로의 자금을 풀어서 이탈리아 그 국채를 매수하기로 됐고요. 또 기업 어음도 매수해 줄 정도로 상당히 좀 다급하게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조 엔 정도 규모에 되는 현금 살포 계획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요. 또 이런 그 관광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세금 감면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금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현찰을 준다고 해서 바로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상품권 발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각국에서 헬리콥터 머니는 계속 뿌려질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지금의 위기를 잡아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중국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번에도 약간 그러니까 그쪽이나 국내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 뭐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도 직접 현지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다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 이후로 또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제 중국 안에서는 거의 잡힌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인들은 현재 그 시 주석이 잡았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조업률도 보더라도 80%까지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조업률 전체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실제 2차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죠. 장쑤성, 광둥성, 상둥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의 공장 지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대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규 감염자가 지금 발생이 늘면서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그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0%가 3개월 이내에 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일부 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유통망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부품이나 유통 공급과 관련해서 수요 충격 그리고 공급 쇼크에다가 공급망 훼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도 도미노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1,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GDP 성장률을 산출해 보면요.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에서 11%까지 하락할 수로 보고 있고요. 또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잘하면 플러스 1.5 정도밖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아직 그러니까 좋지가 못하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GDP 한 9% 감소 정도 투자은행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럴 기미는 전혀 없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쓴다고 하지만 워낙 지금 그 유통망도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을 가보시면은 거의 그 번화가라든지 유통단지에는 사람들이 좀 얼씬거리지를 않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실제 효과가 발휘되려면 아무래도 그 찬바람이 부는 그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도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사태가 퍼지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전망 중에 변화 중 하나가 예전에 세계 금융위기가 이번에 온다면 중국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간간히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중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달러 부족 현상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자산이 부채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달러 조달을 못해서 파산한 기업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탈리아도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50%를 생산하는 주요 그 산업 단지들인데요. 이 지역의 중심 도시들이죠. 롬바르디아, 토스카나, 베네트,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뭐 춘절 그리고 윈조가 봉쇄되기 직전에 중국인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이탈리아에 정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염됐던 주요 중심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금 고갈 현상이 좀 상당히 심각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1%였지만 현재는 3%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 또 프랑스 국채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국채를 갖고 있는 독일까지 연쇄 위험성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대신 사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탈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이 상당히 안 돼 있고 그리고 전체 부실 채권 비율이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2배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ECB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여러 차례 이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양책들을 좀 내놓고 그리고 자본과 관련해서는 규제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웃국가 내에서 주변국들도 우리가 왜 사줘야 되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주기로 합의를 하고 상황이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1차 추경이 의회 통과하기 전부터 2차 추경 얘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한다는 그 9.11 테러라든지 그리고 리먼 쇼크를 극복했던 전 인류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에 현재 상당히 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30%를 창출해주는 관광이나 외식, 엔터테인먼트, 소매유통, 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폐업이라든지 도산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난, 기본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금을 살펴야 됩니다. 실례를 들면요. 전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총탄을 맞고서 군인이 쓰러졌을 경우에 응급병실에서는 한쪽 팔에는 링거, 한쪽 팔에는 혈액을 주입하고 그리고 온몸에 소독제를 뿌려서 심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심장을 살린 다음에 핀셋으로다가 총알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차 추경뿐만 아니라 2차 추경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3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추경은 경제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 재경부도 그동안의 책상 밑에 공무원들이 B플랜 계획과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꺼내서 실시를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전에 없었던 대책들을 지금 꺼내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양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요즘에 재난 기본소득 가지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찬반도 있고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좀 쟁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전체 다 미국식으로 뿌리자는 그 보편적인 주장도 있고요. 또 필요한 곳에 핀셋식으로 주입하자는 안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따질 틈이 없이 무조건 그 살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피해가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침체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이자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금 감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화폐의 그 디노미네이션 액면 가치는 그대로 두고 단순 화폐 개혁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지폐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묻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라스틱 화폐가 요즘은 대세라고 합니다. 이런 폴리머 그 지폐를 발행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소비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돈들이 살포되면은 장롱 속에 숨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한 1% 부과한다면 한시적으로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소비도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책을 가리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야지만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런 부양책들이 다 타이밍인데 좀 신속하게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은 미국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액수 자체로는 2배가 넘게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딱 2배죠.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지? 오늘 시장은 어쨌거나 약간 반응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한미 통화 수업 협정이 체결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부분은 환율 시장이 아니라 CDS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부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이 그 프리미엄인데요. 이게 어저께까지는 51선에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현재 32선까지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용 등급 국가 그러니까 AA 국가인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엘이 우리보다 상당히 그 낮았는데 오늘 현재는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든든한 윤정기 화폐, 달러가 무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시장의 반영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 IMF 때 그 원화가 1달러에 2,000선이 깨지는 위협까지 받았는데요. 이때 로버트 루빈 그 재무부 장관이 한국의 달러 대출이 허가가 되면서 바로 환머니들의 공격이 멈췄고요.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머니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통화스와프 협정 그 300억 달러지만 이 자금 자체가 주는 그 신뢰성으로 인해서 환투기가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화 환율은 당분간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신용 위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을 비롯해서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쇼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불문해서 달러 부채 상환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정부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 그리고 회사채와 관련해서 신속 발행 제도를 통해서 현재 10조 원 정도의 그 자금을 마련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살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전체적인 대세 자체는 신흥국 통화가 계속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 스와프가 이렇게 발현이 되고 나서 좀 약간은 주춤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당분간은 신흥국 통화 약세, 달러 강세 이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전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들은 좀 안정을 취하겠지만 또 신흥국, 자원국들 통화들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이나 정부의 그 재정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험이 계속 도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자원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재정수지도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펀더멘탈이 회복이 더디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멕시코를 비롯해서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화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절하 압력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뭐 팬데믹 현상이 언제 피크아웃이 된다면은 그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통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끝나더라도 뭐 현재 자원국의 그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회복이 될지도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과 자원국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다룰 만한 이슈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소장님께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미국과 중국, 유럽 그리고 신흥국 상황까지 모두 한번 감안을 했을 때 국내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더라도요. 미중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간다고 예상하고요. 여기에 그 코로나 쇼크가 3분기까지 지속이 되고 생산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30% 정도 하락한다는 최악의 국면을 보면은 2020년 상장 기업의 경상이익은 20% 내외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주가 수준은 1,400과 1,500선 정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1,100선은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의 70%를 차지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들이 동시 불황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또 세계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을 때나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는 0.7배입니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그 청산 가치를 밑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분명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해지가 자유롭고요. 또 선물 시장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두 나라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공황 심리가 좀 진정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